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남편의 끔찍한 불륜을 끝장내고 길었던 10년의 쇼윈도 부부 생활을 완벽하게 청산한 40대 여자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거대 병원 이사장의 외동딸인 제가 왜 이토록 수치스러운 제 가정사를 세상에 까발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외부의 시선을 촘촘하게 가리는 강북의 한 고급 주택가는 늘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엄숙한 정적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굳게 닫힌 아버지의 서재문 앞을 서성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가느다란 손에는 의과대학 진학 포기각서와 미술대학 입학 원서가 땀에 젖은 채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혜진인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문 너머에서는 묵직하고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제가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장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두꺼운 의학 서적들에 둘러싸인 아버지가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저를 조용히 응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거대한 병원을 외동딸인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아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더니 이제 진학 문제는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린 것이냐? 아버지는 깍지 낀 두 손을 넓은 책상 위에 올리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며 10수년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진짜 제 목소리를 꺼내놓기 위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저 의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요. 저의 단호하고도 명확한 대답이 서재 안의 팽팽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언제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누구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끔찍한 정적이 우리 둘 사이를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내 병원을 물려받아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할 하나뿐인 핏줄이 그림을 그리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냐? 아버지는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듯 굵직한 목소리로 책상을 쾅 내리치셨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이 굴러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저는 두려움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지 않고 눈물이 그렁하게 맺힌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맑은 눈동자 속에는 피냄새 나는 병원의 삭막함이 아닌 다채로운 물감과 캔버스를 향한 확고하고 뜨거운 예술적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린 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청진기를 들고 있을 때보다 캔버스 앞에 서 있을 때만 제가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제발 한 번만 제 인생을 살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핏대가 선 채 화를 내시던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하나뿐인 금쪽 같은 딸의 모습에 차마 더 크게 소리를 치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긴 한숨만 푹푹 내쉬셨습니다. 저를 향한 끔찍한 사랑이 결국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야망을 꺾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 고집이 정 그렇다면 내 평생의 꿈은 여기서 접으마. 대신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 아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워서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떨리는 어깨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며 감사함과 죄송함이 뒤섞인 감정에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병원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셨지만 제 눈물을 닦아주며 미술대학 진학과 프랑스 파리 유학이라는 거대한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훌륭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꼭 자랑스러운 딸로 돌아올게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스산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는 프랑스 파리의 외곽거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양손에는 무거운 화구통과 낡은 전공서적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명품백을 든 또래 유학생들과는 달리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유화 물감 자국을 훈장처럼 달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오늘 전시 기획안은 내일 오전까지 꼭 교수님 연구실로 제출해야 해. 조금만 더 버티자, 서혜진. 저는 차가운 바게트 빵을 대충 입에 쑤셔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타지에서 유학 생활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거대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실망하게 했다는 무거운 부채감을 덜어내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며 저만의 날카로운 예술적 안목을 서서히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뼛속 시린 비바람을 견뎌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층 더 단단해진 갤러리 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미술 갤러리에서 제가 기획한 첫 현대미술 전시는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서혜진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덕분에 이번 시즌 전시 예약이 전면 매진되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모두 관장님의 날카로운 안목과 기획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어요. 수석 큐레이터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류 결제를 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부드럽게 서명했습니다. 다들 밤새며 고생해준 덕분이에요. 오늘 저녁은 제가 아주 근사한 곳으로 대접할 테니 다들 기대하세요. 저는 직원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진심을 담아 그들의 노고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제 일상의 이면에는 늘 늙어가는 아버지를 향한 묵직한 부채감이 짙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스산한 가을비가 차가운 아스팔트를 세차게 때리던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아버지의 은밀한 호출을 받고 병원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요즘 환절기라 병원 업무도 많으실 텐데 식사는 제때 챙겨 드셨어요? 저는 화려한 색채를 벗어나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밴 서늘한 병원 복도를 걸어 들어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아랫사람들을 호령하던 위압적인 아버지는 오늘따라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비서가 내온 따뜻한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던 아버지는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갤러리 관장 자리에 올라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는 것을 보니 이 애비의 마음이 참으로 든든하다. 하지만 오늘 널 이렇게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내 평생의 마지막 수건 때문이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기특함과 거대한 병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고독한 경영자의 피로감이 짙게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무슨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실지 짐작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두 손을 꽉 말아쥐었습니다. 잠시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하시던 아버지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네가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붓을 들겠다고 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네 모습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신 이제는 네가 내 병원을 든든하게 이어갈 훌륭한 의사 사위를 맞이해 주었으면 해. 아버지의 주름진 입술을 뚫고 나온 사위라는 단어는 제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쇳덩이처럼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숨을 멈춘 채 아버지를 가만히 응시하는 제 두 눈동자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잘게 흔들렸습니다. 한평생 꼿꼿했던 아버지의 머리칼은 서리가 내리듯 하얗게 새어 있었고 이마에는 거대한 책임감을 견뎌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오신 이 병원이 제게도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병원의 훌륭한 호계자를 찾기 위한 도구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도 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워요, 아버지. 저는 치맛자락을 꽉 쥔 채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마음속의 두려움을 토해냈습니다. 주체적인 갤러리 관장으로서의 삶과 외동딸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제 마음은 거친 풍랑을 만난 듯 요동쳤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험한 세상에서 네가 평생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이 늙은 아비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는 거대한 기둥을 찾는 일이야. 혜진아, 이 애비의 간절한 소원을 제발 한 번만 들어다오. 아버지는 제 가녀린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으며 눈시울을 붉힌 채 간곡하게 애원하셨습니다. 철옹성 같던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고개를 숙이는 낯선 모습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0수년 전 제 꿈을 허락해 주셨던 아버지의 희생이 떠오르자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떼를 쓰며 울었을 때 아버지가 제게 져주셨듯 이번에는 제가 기꺼이 따를게요. 아버지가 꼼꼼하게 검증하신 사람이라면 군말 없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는 깊고 쓰디쓴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저의 온전한 미래를 병원과 늙은 아버지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꾹 깨물며 떨어지지 않는 입을 힘겹게 열어 수락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굳어있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고맙다, 혜진아. 네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구나. 내가 모든 지인과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너에게 어울릴 멋진 사윗감을 반드시 찾아내마. 아버지는 제 떨리는 어깨를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쓸어내려 주시며 벅차오르는 감격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원치 않은 화려한 세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서늘한 불안감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첼로 선율이 묵직하게 흐르는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일렁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끈질긴 강권과 간절한 부탁에 밀려 마지못해 나오게 된 선자리였기에 제 표정에는 짙은 피로감과 무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이비 수트를 입은 훤칠한 체격의 남자가 제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아버지 병원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다는 성형외과 전문의 강태준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혜진 관장님 맞으시죠? 귀한 시간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주는 제 눈을 정면으로 맞추며 부드럽고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딱딱하고 지루한 의학용어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줄 알았던 상대의 세련된 매너에 내심께 놀랐습니다. 자리에 앉은 태주는 곧바로 가죽 가방을 열더니 제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했던 최근 현대미술 전시회의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에 관장님이 기획하신 전시를 혼자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금속 조형물들을 그렇게 따뜻한 공간으로 연출해내신 탁월한 안목에 정말 깊이 감탄했어요. 태준이 맑고 진실해 보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제 예술적 성취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의 낯선 태도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술과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구애는 거침없고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갤러리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그는 꽉 찬 수술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어김없이 화려한 장미꽃다발을 품에 안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노을이 길게 내려앉은 갤러리 앞 벤치에서 태준이 제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넓은 손으로 다정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갤러리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아주 맛있는 저녁 예약해 두었으니까 얼른 가자. 태준은 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귀 뒤로 넘겨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해 편안한 반말을 나누게 된 저는 화구통과 서류에 파묻혀 살던 삭막한 일상 속에 찾아온 그의 따뜻한 온기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태준의 다정한 미소와 섬세한 배려가 제 외로웠던 유학 시절과 아버지의 무거운 그늘을 온전히 보듬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가 깔아놓은 탄탄한 레일 위를 달리듯 양가의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만난 지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주말 저녁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의 테이블에는 붉은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내 남은 평생을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만 아끼면서 살게. 나랑 결혼해줘. 태준의 젖은 목소리와 간절한 고백에 저는 참았던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반지를 제 네 번째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준 뒤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이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와 함께라면 남은 평생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이라는 핑크빛 환상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창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강남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웨딩홀은 아침 일찍부터 문정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보낸 화려하고 거대한 화환들이 로비 끝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최고급 실크로 짜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은 제 곁에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태준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름다워. 우리 앞으로 예쁜 아이도 낳고 정말 멋진 가정 만들자. 태준이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태준의 손을 마주 잡았고 곧이어 웅장한 웨딩 마치가 거대한 홀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아래에 가장 앞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자신이 치밀하게 검증하고 선택한 사위를 바라보며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쏟아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우리 두 사람은 팔을 굳게 낀 채 붉은 융단이 깔린 꽃길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봄, 화사한 기운이 만연한 강남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려한 축하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선 최고급 빌딩 앞은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뿐인 사위인 제 남편 태준을 위해 이 거대한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매입하여 대형 성형외과를 개원해 주셨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붉은 융단이 길게 깔려 있었고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정재기 인사들과 화려한 사모님들이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을 당신 곁에 바짝 세워두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아버지가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자네의 그 맹세 하나만 믿고 내리는 결정이니 뼈가 부서지도록 병원 일에 매진하게. 아버지는 묵직한 황금색 커팅 가위를 태준의 손에 쥐어주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은혜와 믿음은 제가 평생을 바쳐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혜진이와 아버님을 위해 제 모든 피땀을 쏟아부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태준은 수많은 하객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이며 감격에 겨운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겉보기엔 장인을 향한 한없는 존경과 겸손의 표시였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막대한 권력과 부를 단숨에 거머쥐었다는 짙은 미소가 슬쩍 번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를 병원 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열정일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최신식 의료 장비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태준의 성형외과는 개원과 동시에 단숨에 강남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했습니다. 거대 병원 이사장 사위라는 화려하고 든든한 타이틀의 태준의 수려한 외모, 그리고 청산유수 같은 그의 능수능란한 화술이 더해지자 까다로운 기부인들의 지갑은 아주 쉽게 열렸습니다. 병원의 매출 그래프는 매달 믿을 수 없는 수치로 솟구치며 신기록을 경신했고 태준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양손에 쥐며 거침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갤러리 기획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후에도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서재에 앉아 병원의 재무장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내조에 전념했습니다. 이번 달 VIP 시술 예약이 꽉 차서 매출이 또 큰 폭으로 올랐네. 당신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술하느라 고생 많았어.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도 빼곡한 숫자가 적힌 장부를 덮으며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뒤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장부 챙겨주고 완벽하게 내조해준 덕분이야. 우리 혜진이가 내 인생에 굴러들어온 최고의 복덩이지. 태주는 제 뒤로 다가와 뻐근하게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과 다정한 칭찬 한마디에 갤러리에서 쌓인 하루의 묵은 피로가 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자리 잡고 날로 번창하는 사위의 병원을 보며 언제나 엄격했던 아버지의 거친 얼굴에도 흐뭇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차에 접어들던 어느 화창한 오후, 우리 집안에 또 다른 거대한 축복이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 특실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따스한 햇살이 길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진통 끝에 기진맥진하며
창백해진 얼굴로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지만 제 품에는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건강한 핏덩이 같은 아들이 새근거리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천사같이 예쁘고 건강한 우리 아들이 낳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태주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벅차오르는 감격에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당신의 뚜렷한 이목구비랑 나를 꼭 반반씩 빼닮은 것 같아. 우리 이 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정말 사랑으로 꽉 채워서 키우자. 저는 헝클어진 앞머리를 다정하게 넘겨주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행복에 겨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당연하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과 우리 아들 평생 눈물 흘리는 일 없게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지켜낼게. 태주는 제 이마와 뺨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운 은은한 백합 향기와 우리 세 식구에 얽힌 따뜻한 온기는 이 가정의 완벽한 행복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듬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읽어주신 거대한 부와 명예까지 제 삶은 그 어떤 거친 비바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성곽 같았습니다. 강남대로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태준의 성형외과는 날이 갈수록 문정성시를 이루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밀려드는 VIP 환자들과 끊임없는 야간 수술 일정에 남편이 이 넓고 화려한 집을 비우는 날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저는 거대한 병원의 무게를 견디는 남편의 성공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썼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는 시간은 저를 서서히 지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학회가 잡혀서 부산에 내려가 봐야 해. 당신 혼자 아이 보느라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 태주는 현관에서 구두를 구겨 신으며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보하듯 내뱉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넓은 뒷모습에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이 흘러 제 품에 안겨 칭얼거리던 아들이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킹사이즈의 넓은 침대를 함께 쓰면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일절 묻지 않는 서늘한 타인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에 따뜻했던 온기와 다정한 사랑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밤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훈이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있었어. 당신도 시간 내서 같이 갔으면 지훈이가 참 좋아했을 텐데 아쉽네. 저는 화장대 앞에서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거울 너머로 넥타이를 푸는 태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병원 일로 얼마나 바쁜지 뻔히 알면서 그런 자잘한 초등학교 행사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야겠어? 침대에 기대어 값비싼 수입 자동차 카탈로그를 뒤적이던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귀찮다는 듯이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저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가슴 깊은 곳을 베인 듯한 쓰라림을 느끼며 쥐고 있던 빛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심하고 서늘한 남자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상하고 완벽한 가장 행세를 기가 막히게 연기해냈습니다. 저는 한없이 낯설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남편의 역겨운 두 얼굴에 매일 밤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금의 흠집도 내지 않기 위해 묵묵히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처럼 웃어야 해. 혜진아,
애 옷무새 좀 똑바로 챙겨. 가족 잡지 화보 촬영을 앞둔 대기실에서 태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쥐며 다정한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원하는 그 완벽한 그림 내가 얼마든지 맞춰줄 테니까. 저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손길을 슬쩍 밀어내며 감정이 텅 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태준의 눈빛에는 그 옛날 저를 향해 반짝이던 뜨거운 애정 대신 오직 자신의 명예를 향한 지독한 허영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아버지의 병원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오로지 자신만의 얄팍한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서랍장과 드레스룸은 매달 한정판 명품 시계와 최고급 수입 의류들로 미친 듯이 불어났고 그의 안중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는 철저하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또 새로운 시계를 산 거야? 지난달에도 몇 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샀으면서 돈 씀씀이가 너무 과해지는 거 아니야? 장식장 안에 빽빽하게 진열된 수십 개의 최고급 명품 시계 케이스를 발견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품위 유지를 해야지. 명색이 병원 원장인데 내가 괜히 돈 버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뭘 알고 그래? 태주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새로 산 다이아몬드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보며 황홀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손목에 감긴 반짝이는 쇳덩어리에 더 집착하는 남편의 천박한 본성에 구역질이 밀려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갤러리 업무와 태준의 병원 운영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서로의 영역을 단 한 발자국도 침범하지 않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 머물며 서로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 조용히 각자의 할 일만 해내는 기계적인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조찬 모임이 있으니까 깨우지 마. 알아서 출근할 테니까 당신은 갤러리나 잘 다녀와. 남편은 저를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통보했습니다. 알았어. 저 역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대답하며 제 몫의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남편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린 넓고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을 허망한 눈동자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상위 1%의 화려하고 완벽한 겉모습 뒤에는 이토록 끔찍하고 삭막한 얼음장 같은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온기라곤 한 점 없이 완벽하게 식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화려하게 남은 쇼윈도 부부의 삶 그 자체로 전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온기가 완벽하게 식어버리고 넓은 펜트하우스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남편의 화려한 성형외과 진료실에 제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낼 불청객이 제 발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훗날 저와 각별하게 지내던 병원 수석실장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여자의 이름은 이지윤이었습니다. 강태준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린 32살의 그녀는 꽤 번듯한 직장과 화려한 외모를 무기로 삼고 있는 당돌한 여자였습니다. 톡톡 튀는 말투와 묘하게 시선을 끄는 짙은 향수를 뿌리고 나타난 그녀는 단숨에 남편의 얄팍한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원장님 시술이 강남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해서 특별히 찾아왔어요. 제 얼굴에 남은 이 미세한 흉터도 감쪽같이 없애주실 수 있죠? 지훈이 푹신한 상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콧소리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이고 끈적한 눈빛을 마주한 강태주는 훌륭한 의사라는 가증스러운 가면을 반쯤 벗어버린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의 이목구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정적이고 이성적인 저의 태도에 오랫동안 권태를 느끼고 있던 남편에게 지훈의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매력은
뿌리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사가와 같았습니다. 지훈 씨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이 오셨는데 제가 당연히 VIP 특별 할인을 넉넉하게 챙겨 드려야죠. 앞으로 시술후 관리는 다른 직원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챙겨 드리겠습니다. 태주는 능수능란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명함 뒤에 큼지막하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돈 많고 잘생긴 병원장에 뻔한 수작임을 단번에 눈치챈 지훈 역시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명함을 매만지며 아주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고요하고 차가운 저택에서 남편은 늦은 밤까지 굳게 닫힌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음날 있을 수술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할 그가 휴대전화만 손에 쥔 채 지훈에게 첫 연락을 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술 받은 부위는 좀 어떠신가요? 밤늦게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언제든 이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태준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첫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의 답장이 곧장 날라왔습니다. 젊고 호영심 많은 그녀 역시 강남 한복판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에게 짙은 호감을 보인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제 걱정을 다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처럼 애교가 잔뜩 묻어나는 지훈의 답장을 확인한 남편의 입꼬리는 귓가에 걸릴 듯이 징그럽게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의사와 환자라는 얄팍한 선을 거침없이 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더러운 욕망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끔찍하고 역겨운 불륜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은밀한 VIP룸과 강남 외곽의 인적 드문 카페를 오가며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야간 수술과 주막 학회를 핑계로 집을 비우고 빤빤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지훈의 끝없는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제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대한 불을 탕진하며 값비싼 명품 가방과 한정판 보석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오빠, 이 가방 이번엔 파리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한국에는 몇 개 들어오지도 않은 거래. 나 이거 들고 다니면 내 친구들이 다 기절하게 부러워하겠어. 최고급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태준이 안겨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품에 안은 지훈이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가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서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짐승 같은 삐뚤어진 우월감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데 오빠가 안 사줄 수가 있나? 네가 갖고 싶은 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대령할 테니까 넌 지금처럼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태준은 지훈의 얇은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징그럽게 입을 맞추며 가증스러운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젊고 화려한 내연녀의 품에 안겨 쾌락을 쫓는 그 추악한 남편의 머릿속에 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의 존재는 이미 헌 신작처럼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오만화에 빠진 강태주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처럼 믿고 있는 병원의 수석이사와 핵심 실장들은 모두 대학 시절부터 저와 각별하게 지내온 저의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준이 지훈과 어느 호텔에서 뒹굴고 무엇을 사다 바쳤는지 그 모든 추악한 행각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원장님이 어제 저녁에도 이지훈과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곧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현장 사진과 결제 영수증 사본입니다.
늦은 밤 갤러리 사무실에서 병원 실장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사진 속 남편의 역겨운 얼굴을 확인한 저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천박하고 더러운 두 사람의 목을 조르고 싶을 만큼 거대한 분노가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이 모든 사실은 당분간 우리 아버지 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입단속 철저히 부탁할게요. 저는 실장에게 미안한 표정과 함께 뼛속까지 차가워진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제 금고 안에는 두 사람의 끔찍한 미래 증거들이 조용히 독을 품은 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들과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병원의 명예를 흠집내지 않기 위해 이 끔찍한 피 눈물을 삼키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지독하게 인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고요하고 적막한 서재에 홀로 앉아 남편의 차량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에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제 귓가에 끔찍하고 역겨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젊고 탐욕스러운 내연녀 지우는 남편이 안겨주는 값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들에 점차 만족하지 못하고 마침내 제가 앉아있는 정실 부인의 자리까지 노골적으로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찻장을 거칠게 때리던 그날 밤 한적한 한강 둔치에 세워진 태준의 최고급 세단 안에서 지훈의 앙칼진 콧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내 친구들은 벌써 다 시집가서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오빠 그림자처럼 꽁꽁 숨어 지내는 거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조수석에 앉은 지훈이 태준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징그럽게 훌쩍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과 병원의 권력을 단 한 푼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남편은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사실 나 지금 집에 있는 그 여자랑은 벌써 오래전에 각방 쓰고 완벽하게 남남으로 지내는 조론 상태야. 태주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불행을 짊어진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한숨을 깊게 내쉬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기막힌 변명에 헛웃음이 터져 나온 저는 차가운 책상 모서리를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삼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엇나가지 않게 딱 성인이 될 때까지만 껍데기뿐인 쇼윈도 부부로 살기로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딱 10년만 나 믿고 기다려주면 내가 그 집안 재산까지 싹 다 정리해서 너한테 완벽하게 안착할게. 태주는 콘솔 박스에서 미리 준비해둔 영롱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지훈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며 달콤한 독을 품은 맹세를 내뱉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돈으로 산 그 비싼 반지가 불륜녀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지훈은 그 허접한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고 감격에 겨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지 오빠? 나 오빠 말만 철석같이 믿고 10년이든 20년이든 쥐죽은 듯이 기다릴 테니까 꼭 나한테 와야 해. 지훈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목을 거칠게 끌어안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차갑게 누르며 제 아들을 핑계로 더러운 불륜을 정당화하는 남편의 파렴치한 본성에 온몸의 핏기가 가시는 듯한 서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남의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지훈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지훈은 태준이 사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온 몸을 휘감은 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오만한 여왕벌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는
엄청난 부의 흔적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부러움이 잔뜩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 얘 지훈아, 너 도대체 어느 집 재벌 3세를 만나는 거야? 지난번에는 한정판 가방이더니 오늘은 이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완전 사모님이 다 됐네.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지훈의 반짝이는 목걸이를 빤히 바라보며 한껏 과장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쏟아지는 찬사와 부러움에 한껏 우쭐해진 지훈은 샴페인 잔을 여유롭게 흔들며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사업 크게 하는 능력 있는 오빠야. 나이에 비해서 돈도 엄청나게 많고 나한테 아주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 지우는 붉게 칠해진 입술을 달싹이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태준의 존재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처지였기에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게 돈 많고 잘생긴 오빠면 우리한테도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줘.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네가 이렇게 꽁꽁 숨기고 안 보여주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지훈의 휴대전화 쪽으로 바짝 몸을 기울이고 집요하게 캐 물었습니다. 순간 지훈의 얼굴에 번져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오빠가 워낙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진 같은 거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결혼 날짜 잡히면 그때 정식으로 다 소개할게. 지우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가방 안으로 숨기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얼버무리고는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화려한 여자처럼 앉아 있었지만 정작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이름 석자조차 떳떳하게 내뱉지 못하는 자신의 구차한 현실에 깊은 자격지심과 짜증이 거칠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화장실에 숨어 태준이 보내온 다정한 문자를 몰래 확인하며 위안을 삼는 그녀의 얄팍한 허영심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가운 초겨울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의 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강남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창가 자리를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레스토랑 안에서 우리 세 식구는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주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빠 행세를 하며 역겨운 가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생일 축하해. 아빠가 오늘 우리 아들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썰어줄게. 태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를 정성스럽게 썰어 아이의 접시 위에 올려주며 한없이 자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와, 고기 진짜 부드럽다. 아빠, 오늘 병원 바쁜데 일찍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이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부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 잔을 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15살이나 어린 내연녀에게 한없이 비굴하게 사랑을 맹세하면서 정작 제 아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장의 가면을 쓰고 있는 남편의 두 얼굴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화려한 원피스와 모피코트로 한껏 치장한 여성들의 무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태준이 사준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든
이지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쪽 테이블로 걸어오던 지훈의 시선이 우연히 창가 자리에 앉은 태준의 넓은 뒷모습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혼자 식사를 하거나 병원 관계자와 비즈니스 모임을 하고 있을 거라 착각한 듯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두근거리는 발걸음으로 우리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머, 원장님, 여기서 다 뵙네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기서 식사하고 계셨나 봐요. 지훈이 태준의 등에 바짝 다가서며 특유의 앙칼진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익숙하고 청박한 목소리에 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어깨를 흠찍 떨며 들고 있던 은색 포크를 접시 위로 요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태준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훈의 시선 역시 태준의 맞은편에 앉은 저와 제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자신과는 벌써 오래전에 각방을 쓰고 껍데기뿐인 졸혼 상태라던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에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아, 네, 이지훈 환자분, 여기서 다 뵙네요. 친구들이랑 연말 모임 있으신가 봅니다. 태준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눈동자로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우아한 자태로 앉아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총극을 가만히 감상했습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하는 듯이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제 아들의 맑은 눈망울과 레스토랑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원장님. 가족분들이랑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사모님이 참 우아하고 미인이시네요. 지훈이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명품 가방 뒤로 숨기며 제 눈치를 살피듯 뻣뻣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보고 있는 이 신성한 자리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를 병원 원장과 VIP 고객으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눈빛을 교환하는 그들의 작태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 병원에 아주 특별한 VIP 고객이신가 봅니다.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료를 잘 보죠?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으며 지훈의 두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아주 뼈있는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저의 서늘하고 깊은 눈빛과 마주친 지훈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원장님 실력이 강남 최고라잖아요. 그럼 가족분들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 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는 도망치듯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지훈이 사라진 뒤에도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잔을 집어드는 손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테이블 위로 내려놓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몸이 건조한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리라며 사랑을 맹세한 남편의 치졸한 거짓말과 그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허영심을 채우던 내연녀의 초라한 민낯이 제 아들의 생일날 완벽하게 까발려진 것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10수년간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억눌러 왔던 모든 인내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티끌만큼의 상처라도 주기 전에 저 가증스럽고 더러운 인간들을 사회에서 철저하게 매장시켜 버릴 자비 없는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내려앉은 고요한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을 먼저 포근한 침대에 눕혀 재웠습니다.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는 제 손길은 지독한 배신감과 거대한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뻔뻔하게 인사를 나누던 남편과 내연녀의 역겨운 얼굴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며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병원을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핑계로 이 끔찍한 고통을 묵인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방을 나온 저는 곧바로 서재로 향해 병원의 수석이사와 핵심 실장들을 조용히 갤러리 VIP룸으로 호출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불러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굳게 닫힌 갤러리룸의 소파에 앉아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자 마주 앉은 이사와 실장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저와 각별하게 지내온 사람들이었기에 제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사모님이 결단을 내리실 일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횡령 내역과 불륜 증거들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석 이사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과 이동식 저장 매체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지난 10수년간 이 가증스러운 남편에게 속아왔던 세월에 서늘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강태준의 모든 병원 자금줄을 완벽하게 동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윤이라는 그 천박한 여자의 직장과 본가로 보낼 상간녀 소송장도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지시해서 발송해 주세요. 제가 핏기가 가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자 두 사람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휴대전화를 들여 각 부서와 변호인단에 긴급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한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갤러리로 문을 열고 나와 늦은 밤 남편이 돌아올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아찔한 조우를 완벽하게 무마했다고 착각한 듯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오늘 지훈이가 스테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어서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특유의 가증스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뻔뻔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의 발밑으로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도대체 뭐야? 밤늦게 당신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바닥에 흩어진 수십 장의 사진과 영수증들을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담긴 지훈과의 낯뜨거운 호텔 미래 장면과 그가 제 명의의 카드로 긁어댄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영수증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당신이 10년만 기다려달라며 그 어린 여자에게 끼워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혀 있던데? 내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빛을 교환하는 당신들의 행동에 내 인내심은 오늘로 끝났어. 제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의 두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끔찍한 비밀들이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나뒹구는 꼴을 본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잠시 미쳐서 정신을 잃었던 것 뿐이야. 우리 지훈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태준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제 발목을 붙잡은 그의 더러운 손을 구두굽으로 거칠게 짓밟으며 혐오감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더러운 입에서 내 아들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당신이 누리던 그 모든 화려한 삶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완벽하게 잿더미로 변할 거야. 제가 뼛속까지 시린 분노를 토해내며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자 태주는 짐승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그의 꼴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게 등을 편 채 차가운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십수년간 제 목을 조르고 있던 끔찍한 기생충 같은 남편을 완벽하게 도려낼 준비를 마친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아버지 서길도를 찾아가 이 파렴치한 인간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매장시켜버릴 마지막 단두대의 칼날을 내리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부시게 밝고 차가운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담긴 서류 가방을 단단히 챙겨 들고 지체 없이 아버지가 계신 병원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장 강태준 그 인간을 병원에서 내쫓으셔야 해요. 제가 굳은 얼굴로 책상 위에 두툼한 불륜 증거 파일과 행령 내역서를 가차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류를 훑어보시던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얼굴이 거대한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내 딸의 등에 칼을 꽂고 내 병원 자금까지 빼돌려? 당장 경비원들 불러서 이 파렴치한 놈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라! 아버지가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상처 입은 사자처럼 거칠게 포효하셨습니다. 곧바로 호출을 받은 건장한 경비원들이 원장실로 들이닥쳤고 여유롭게 진료 준비를 하던 강태준은 영문도 모른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혜진아, 여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병원 로비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태준이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미리 준비한 이혼 소장과 천문학적인 위약금 청구서를 그의 창백한 얼굴에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이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 내 아들 근처에는 이제 평생 단 한 발자국도 얼씬거릴 생각하지 마. 제가 얼음장같이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이고 일말의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평생을 누려온 화려한 온실에서 완벽하게 추방당한 태준의 절망적인 비명만이 넓은 병원 로비에 비참하고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의 한 중견기업 사무실에서도 거대한 파멸의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인단이 이지훈의 직장으로 억대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과 급여 가압류 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한 것입니다. 이준 대리,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회사로 이런 끔찍한 소장이 날아오는 거야. 인사팀장이 붉어진 얼굴로 소장을 거칠게 흔들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동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지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감싸쥐고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오해예요. 제가 당장 다 알아보고 조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훈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그녀가 남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불륜녀라는 소문은 회사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쫙 퍼져버린 후였습니다. 쏟아지는 조롱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그날로 쫓기듯 짐을 싸서 회사를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길바닥에 나앉은 태주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지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지훈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정했습니다. 오빠, 이제 나한테 찌질하게 전화하지 마. 오빠가 당장 빈털터리인데 내가 미쳤다고 오빠를 계속 만나주겠어? 지훈은 앙칼진 목소리로 매정하게 쏘아붙이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마저 바꿨습니다. 태준의 얄팍한 돈과 권력만 사랑했던 내연녀의 철저한 배신에 태준은 전화기를 붙들고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결국 천문학적 위약금과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된 태준은 짐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인적 드문 지방의 이름 모를 낡은 도시로 야반도주하듯 떠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습하고 좁은 단칸방에서 지난날에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매일 빈 소주병을 껴안고 지옥 같은 뼈저린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 내 인생을 좀먹던 끔찍한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도려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한없이 자유로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갤러리 관장 서혜진으로서의 눈부시고 당당한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아프고 통쾌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스스로의 삶을 잃어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용기를 내어 눈부신 진짜 내 인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도 다정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